스찬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아이씨 노래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요즘 들어 7080 세대의 레트로 문화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2002년에 개봉한 조근식 감독의 품행제로를 소개합니다. 1980년대 학창시절의 모습을 코믹하게 잘 표현해서 말죽거리 잔혹사, 친구와 더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양아치 연기를 하라고 했더니 진짜 양아치가 되어버렸다는 전설을 남긴 류승범 배우의 명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 시절 핵인싸 고딩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는 OST는 45RPM의 즐거운 생활입니다. 옛날부터 힙합을 좋아해서 지금도 힙합 1세대 음악을 듣는 제가 당시 정말 좋아했던 그룹이었는데 DJ DOC의 이하늘 동생 이현배님이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이하늘씨가 영화 후반부에 잠깐 출연하기도 합니다. 잘 들어봐 이 자식들아. 양아치 냄새 풀풀 나는 문덕고 캡장 중필의 등장입니다. 이 씬은 류승범 배우가 처음 촬영하는 시퀀스였는데 술 취한 연기라 전혀 부담이 없었다고 하네요. 뭐 일상이니까. 이 파리채를 휘두르는 분은 조명 감독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이 코 묻은 500원짜리 지폐는 1973년에 발행돼서 80년대 초반까지 사용한 화폐입니다. 내가 네 놈을 처음 본다마는 내가 아까 길에 지나가다 오바이트를 하는데 네가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뺏고 있길래 내가 이 길을 걸어와가지고 너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 이 발차기 동작은 공각 기동대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준규형이 수학 공부보다 싫어하는 게 뭐냐?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이소룡을 참고하고 만들었네요. 아이들의 소문을 통해 점점 과장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중필의 모습입니다. 이 시퀀스는 현실과 소문 사이의 차이점에서 오는 재미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 연출했습니다. 졸라 뛰어가는 장면은 크로마백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배경을 합성을 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녹색이 살짝 묻어있는 게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림축구 같은 B급의 액션 감성을 좋아합니다. 원래는 담배 연기가 입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물을 배짜는 류승범 배우의 아이디어로 바꿨다고 합니다. 소문 속의 중필이 지나가고 현실에 생양아치 중필이 등장했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이 새끼들이 도시락이나 까쳐먹고 앉아. 너무나 양아치스러운 이 대사는 류승범 배우가 마음대로 한 애드리브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도시락은 왜 싸와 이.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금요일 맞아? 아 나 도시락 안 쌌는데 이. 니들 오늘 밥 먹지 마 이. 영화 전반적으로 배우들은 본 촬영에 들어가면 감독이 시킨 건 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감독도 그게 느낌이 더 좋아서 거의 배우들에게 맡겼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시네. 영만이 전학 올 때 타고 온 차는 당시 좀 사는 집 자식들만 탈 수 있었다는 현대자동차의 그라나다입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친구 김영만이다. 수동이들 옆에서 사는 거죠. 예. 수동의 책상은 수동의 캐릭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청소년의 시기는 말이야 꼴리기만 하는 시기야. 책장이 넘어가며 움직이는 이 그림은 CG입니다. 야 어떠냐, 죽이지 않냐? 어? 시시하네. 에휴 가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우리 이렇게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끼리 왜 그러냐? 어? 형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봐줘도 거짓말하는 새끼들은 정말 죽어.
너 네덜란드 소년 그거는 다들 배워서 알지? 어? 정말 이게 다냐? 회수권도 없어? 뒤져. 야, 이게 다 얼마냐?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 오징어. 숫자를 세는 대사는 유승범 배우의 애드립입니다. 야야야, 구 뭐였지 구? 구봉서 이 새끼. 옛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해봤을 법한. 아씨, 이걸 얼마 주고 한 머린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나영과 민희가 처음 만나는 이 씬 전에 나영이 등교하다 선생님에게 걸려서 머리가 망가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이 귀찮아서 안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냐 이거? 아 차가. 아. 왜?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그 시대엔 종이 비누가 널리 사용됐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향수를 느끼기도 했다는데 뭐 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아들.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중필은 미니와 처음 만납니다. 일반적인 코믹한 영화에서 반하는 장면은 보통 이러는 게 일반적인데 감독은 본인이 이렇게 시켜놓고 중필이 미니를 훔쳐보는 이 모습이 꼭 도둑놈 같다고 하도 놀려대서 류승범 배우는 잠시 때려치우고 싶었다고 하네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대. 지금이야 뭐 학생들도 당당히 당구장에 다니지만 옛날엔 선생님들이 저렇게 순찰을 돌면서 학생이 못 가게 막았습니다. 아, 옛 기억이 새록새록. 아, 전 요즘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오늘도 빅토리 롤라장을 찾아주신 언니, 오빠 그리고 롤라장 한 번쯤은 가보신 기억 다들 있으시죠? 요즘에 다시 인기라고 하던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광주에 있던 송정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여기에 매점이 없어서 이 매점은 세트로 만든 것입니다. 저 DJ는 영화의 제작 총괄 실장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네, 미니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듣겠습니다. 김승진, 스자. 80년대 원조 아이돌 가수 김승진님의 스잔입니다. 얼마 전 불타는 청춘에 출연하셨죠. 야 이거 뭐야? 니들 간대애가 가출했냐? 야 누가 여기서 김승년 들으래? 어? 너네 우리 나영이가 박혜성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근데 박혜성의 라이벌을 듣냐? 어? 사실 이문경 배우는 롤러스케이트를 잘 타는데 못하는 척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박효주 배우도 보이네요. 쟤 뭐야? 우리가 먼저 신청했잖아. 다른 사람의 기호도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영아, 중필이 너 간만이다? 야 뭐하냐? 롤러나 타자. 이 수칙은 원래부터 이 학교에 있던 액자인데 재밌을 것 같아서 찍어뒀다가 인서트로 사용했습니다. 아, 전 잘 모르지만 옛날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그렇게도 많이 팼습니다. 여기 정우 배우님도 보입니다. 다른 배우들은 엉덩이에 돼지 비계를 넣고 촬영을 했는데 권태규 배우는 진짜 아파야 한다고 감독이 돼지 비계를 빼버려서 실제로 졸라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웃겨서라고 하네요. 저 새끼? 한여름 태양볕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에서 촬영을 하느라 땀냄새도 폴폴 나고 뭐 암튼 뭐 장난 없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감독이 시키지도 않은 류승범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대사였겠죠. 이 새끼들 가려고. 어? 글씨 쓰라고 만든 볼펜은 이 새끼는 따먹긴 하고 있고 이씨. 이 얼토당토 않는 영어는 류승범 배우와 감독이 깊은 상의를 한 끝에 만든 대사입니다. How are you? 만나서 겁나게 반갑다. 감독은 중요한 장면은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꼭 저렇게 가벼운 장면에 집착을 해서 상의를 오래 했다고 합니다. 나와봐 이 새끼야. 영만이 미니와 친한 것 같으니 중필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야, 뭐 1년 꾸는 게. 지 아지트에서 지 방식대로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돼? 근데 그게 또 먹혀. 요? 아이 나 새끼 어리버리하기는. 새끼 귀여운 맛이 있네 이 새끼. 담뱃재를 입으로 끄는 것도 애드립입니다. 안 뜨겁나? 이곳은 부산의 DMC 나이트클럽에서 촬영했습니다. 저기 봐봐. 저 오빠가 바로 여기 기도 주인공이랑 그 상만이 오빠인가 봐. 영만이 형 상만의 등장입니다. 원래 시나리오 상에는 두 형제의 비극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은 코미디적 요소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야, 그랬어. 화장실에서. 나이트 화장실에서 만난 와일드 로즈파와 오공주파. 여기 나오는 면도날과 염사는 감독이 예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시퀀스입니다. 배우들이 입고 있는 이 의상들은 촬영이 딜레이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의상입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금지된 장난? 야리꾸리하다. 과하게 능청스러운 중필과 또 과하게 순진한 영만입니다. 이런 데 다니려면 얼마나 필요하나? 2만 원이요. 아이 새끼. 아 이거 노래 좋더라. 어? 이거 야리꾸리. 열심히 연습해 임마. 그래야 임마 기타 선수 되지. 아, 정말 능청스러움이 대단하다. 이 애드리브 때문에 영만이는 나중에 진짜 기타 선수가 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 중필은 영만의 작품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떠냐? 어마어마하지 않냐? 어? 이 수동의 고객이 이 실제 그림을 그린 분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림을 100장도 넘게 그렸다고 하네요. 민키 없어요? 민키랑 바람돌이요. 민키랑 바람돌이 네가 집에 가서 그려서 봐. 이제 털리지? 봐봐. 에이 꼴렸네. 민키랑 바람돌이 아니면 안 사요. 창피한 거 아니야. 야야야. 알았어 일로 와. 하나 이 씨X들이 싸가지 정말 존나 없네 이 씨X이. 뒤질래? 이때 지나가는 리어커 아저씨는 원래 콘티엔 없었는데 감독이 류승범 배우의 애드립을 보고 싶어서 갑자기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애드립이 나오는지 감독은 본인이 시켜놓고도 놀랐다고 합니다. 야 같이 가자. 아 나 이 새끼가 이제 툭툭 치네. 야 500원만 주라. 아 나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아우 씨. 그렇게 번 돈으로 기타를 배우러 오긴 했는데 기타엔 전혀 흥미가 없어 보이네요. 아, 그게 제일 나은 건데. 안녕. 영만아. 생 양아치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중필입니다. 너 나 알지? 난 너 처음 본다. 나 니네 미용실 자주 가는데. 아 그냥? 아 간지러. 나는 승범이 형 이런 연기가 너무 좋아. 신발 꺾어 신는 거 불량해 보인다면서 지도 한번 꺾어 신어보고 한껏 불량해진 미니.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님? 미니 역시 중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씬인데요. 류승범 배우는 이 씬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야야야야. 니들 김상만인가 뭔가 하는 그런 얘기 들었어? 야야 이 새끼들 또 시작이네. 이제부터 중계 시작한다. 다들 뭐야 이 자식들아. 상만의 소문 속 액션 시퀀스는 중필이 때와 마찬가지로 소림축구 같은 B급 감성의 액션이긴 한데 그전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자, 중필의 캡장 자리를 위협하는 영만이 형 상만의 등장. 중필은 과연 캡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문도코 캡장 박중필이다 이 씨발놈아. 중필의 첫사랑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그게 미니야 나영이야? 수잔이 좋냐? 경화가 좋냐? 품행 제로 비하인드 스토리 2탄에서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